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쓰기 좋은 노래 모음 BGM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무슨 책이냐면 마법의 재테크 복리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재용 지음이라고 적어졌죠. 유재용 저자의 책 머리에 써둔 걸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념 없는 돈명으로 살아오던 저자에게 IMF 사태가 터진 1997년 겨울은 부에 대한 의미를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평소엔 무심히 잊고 지나쳤을 거액을 기부한 평범한 할머니들에게 관한 신문기사는 눈에 들어온 것도 그 때문이다. 이때부터 꾸준히 부를 들린 투자자들, 행상이나 노점상을 하면서 큰 돈을 모아 자선했던 사람들, 월급만으로 알짜부자가 된 사람들을 주목하게 된다. 그 결과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한다. 우연이나 모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한결같이 기본에 충실한 원칙을 행동으로 옮겨 복리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진정한 부자가 됐던 것이다. 복잡한 재테크 대신 부자들의 부에 대한 지혜를 선사하는 이 책은 오화라는 형식 속에 복리 면면을 재미있게 녹여낸다. 그 여정이 복리의 재발견이라 할만하다. 어떤 시절부터 컴퓨터에서 매료되어 취미 삼아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저자는 그 후 10여 년 동안 프로그래머 등으로 전력 투구했다. 무작정 따라하기, 당신의 돈과 정보를 보호하라, 좋은 코딩, 나쁜 코딩 등의 책을 펴냈다. 자, 마법의 재테크 복리. 달리가 아닌 달리로 해서는 부자가 안 되겠죠? 자, 마법의 재테크 복리. 이렇게 그림도 참 멋지네요. 자, 추천곡을 1.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이 책은 내가 은행원으로 고객에게 설명했던 그리고 재테크 전문가로서 독자에게 전달했던 재테크와 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책 한 권으로 모두 설명해주고 있다. 복리의 마술 혹은 72의 7위법칙의 사전적 내용이 아니라 실제 재테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를 통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복리의 원칙을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최근 재테크 열풍에 힘입어 시중에 많은 재테크 서적이 범람하고 있고 대개 이들은 주식이나 펀드, 땅을 이용해 어떻게 대박을 터뜨렸다는 식의 내용이 많다. 이런 책들은 부자가 됐던 과거 한 방법이지 향후 독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제공해 줄 가능성은 많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단지 복리의 원칙을 잘 이용하여 부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성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참 방식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웰시라는 진정한 부자의 도리도 들려주며 돈과 인생에 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까지 알려주고 있다. 즉, 복리의 원칙을 통해 부자가 되려면 단지 이 법칙만 알아서는 안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해 일해야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야 하며 주변도 돌아보고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나와 같이 벌써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에게는 좋은 출발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나 한 번은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있다. 나도 15년 전으로 돌아가 이 책의 제시한 길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추천을 두 이
서기수, 재테크 포털 사이트 모네타 수석연구원. 시중에 재테크나 자산관리 재무설계에 관한 책들은 무수히 많이 출판되고 있다. 서점에 마련된 별도의 코너에는 수십 권의 관련 책들이 진열되어 있지만 정작 나에게 맞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내용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나 부자들에 대한 생활습관, 마인드 관한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누구에게나 권할 만한 특별한 책이 나와 여간 기쁘지 않다. 투자보다는 투기에 근접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은행 정기예금의 두세 배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책을 권하고 싶다. 복리라는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면 매월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더해주는 방식인 달리와 달리 매월 적립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의 이자를 더해주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해진 이자율에 의해서 단순히 원금 기준으로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자가 덧붙여서 시간과 금액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원금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동음이의 중에 또 다른 복리가 있다. 바로 복리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개념과 함께 좋다는 뉘앙스가 강한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동음이 의어조차 썩 마음에 드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복리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투자를 하고 자산관리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을 듯 싶다. 언제 투자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직 하나이다. 바로 지금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시장이 좋을 때는 상투를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투자를 망설이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런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하면서 나름대로 투자 마인드와 투자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복리에 대한 생각을 항상 놓지 말아야 한다. 주인공과 그 친구 그리고 묵묵히 복리의 투자 개념을 실천해 오고 계셨던 친구 할머니와 대화 속에서 무수히 많은 재테크 책이나 정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진리와 함께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또한 설명하기 난해하고 어려운 복리를 치리법칙을 통해 풀어주어 쉽게 할 수 있었다. 단기간에 밀어붙이기 투자에 익숙해져 있는 요즘은 우리들에게 한 템포 쉬면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여정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다독거림과 준비의 여유를 준 것 같아 여간 고맙지 않다. 주식에 투자하는가? 부동산에 투자하는가? 아니면 그냥 맘 편히 정기 예적금에 넣어두는가? 어떤 투자 방법이라도 좋다. 어떤 투자 수단이라도 좋다. 여하튼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고 남들보다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길게 보면서 진득하게 투자하고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냉정함을 이 책을 통해서 모든 독자들이 얻었으면 한다. 재테크, 수익률, 시간, 복리.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자. 추천을 3. 리의영 포도셋 대표이사. 이 책은 전략하에 저축하는 기본적인 습관보다 테크닉을 중요시하는 자금의 세태의 기본을 지키는 것으로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가끔 주식 투자, 부동산 투기로 인해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어설픈 주식투자,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파산의 구렁텅이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훨씬 많다. 부자가 되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대출 상환 방식을 꼼꼼하게 따져 이자 비용을 전략하는 것, 저수지 통장을 활용하여 들쑥날쑥한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는 것, 이 당신의 생활을 바꾸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일순간 이익을 남겼을지 몰라도 그 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결국 습관을 바꾸는 것이 당신을 평생 부자로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기초 체력, 종잣돈조차 갖추지 못한 채 재테크에 대한 비법을 알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연탄재 없이 눈사람을 만들 듯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느리고 또 약한 충격에도 부서지기 쉽다. 그러면 이렇듯 소중한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는 하루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월급으로 내 집 마련하고 자녀 교육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매달 일한 것에 대해 보상으로 받는 월급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본이다. 월급이 적다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요즘에는 은행에 몇 억을 맡겨놓는다 해도 월급만한 수입을 얻기 힘들다. 내 능력으로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만 하는 것이다. 다음이 소비와 지출 관리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가정에 적지 않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해금인 달과 평달인 경우 수입도 달라서 평달일 때 카드 긁고 상해금 달일 때 카드 값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가 카드 명세서 받으면 그제서야 확인하지만 그때는 이미 기억에서 멀어진 상태다. 소비를 통제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다. 연봉 1억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지만 명품 백과 쇼핑 중독에 빠져 꼭 필요한 돈조차 모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사치도 필요하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선물이고 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붕 뚫린 집에서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우산을 쓰고 산다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혼자서 너무 막연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전수받는 것도 좋겠다. 이 책은 눈사람 걸리는 듯한 복리 효과를 알게 해주고 정직함과 인내심으로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는 철학적 메시지가 기원하고 있다. 포도주를 흑수하는 듯 돈 모으는데도 정성과 인내심, 시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와 대화로 나타내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알파간 정보에 휘둘려 정작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이상 다음에는 이제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